30년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구나.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 모든 걸 감사하게 해주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제가 한국에서 사람답게 다시 태어난 이야기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울컥하는 감정으로 눈을 뜹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이 맞는 걸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오늘 뭐 먹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오늘 뭐 먹지?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는 오늘 뭘 못 먹을까가 걱정이었거든요. 쌀 한 톨이라도 더 얻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굶주림은 친구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식 먹을까, 중식 먹을까, 양식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더군요. 처음 한국 가정집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쌀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옥수수와 보리가 섞인 밥이 대부분이었는데 진짜 하얀 쌀밥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반찬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하시는 말씀에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왜 우세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죠. 정말 맛있어서 우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처음 받아본 인간으로서의 대접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따뜻한 말 한마디, 푸근한 미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한 불빛 아래서 잠들던 그날 밤, 저는 말없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첫 식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은 말 중 하나가 말해도 괜찮아요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북한에서는 작은 속삭임도 고발로 이어졌거든요. 심지어 가족까지 처벌받았죠. 처음 정착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불만을 말하는 순간 반동분자가 되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선생님께서 개별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도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3대가 멸족당하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하더군요. 어느 날 길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부는 각성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잡혀가지 않나요? 라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며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점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원에서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군가 고발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도우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숙소 난방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수리기사가 와서 고쳐주더군요. 불평을 말했는데 처벌받기는커녕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그걸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존엄이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엄. 내 목소리가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북한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망설여집니다. 30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다는 거려. 노력하면 바뀝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예요. 처음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에 따라 손자인 제 인생까지 결정됐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었어요. 출신이 나쁘면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갈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편의점에서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돈을 준다고요?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배급이 똑같았는데요. 첫 급여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네주시며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며 당연하죠.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바뀐다는 거려.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도 준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출신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가능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출신도 배경도 묻지 않더군요.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그랬어요. 자격증 하나하나가 제 가능성을 넓혀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승진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팀장이 승진 추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가 아니면 승진 같은 건 꿈도 못 꾸는데 여기서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했어요. 이건 저에게 혁명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바뀐다는 사실이요. 30년 동안 고정된 운명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내 노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더군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가족을 보게 됐습니다. 아빠는 아이와 축구를 하고 엄마는 돗자리에 도시락을 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너무나 평범한 풍경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울었어요. 북한에서 제 가족은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당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어머니는 인민반 활동으로 바빴어요. 저와 동생은 소년단 활동에 매달려 했죠. 가족이 함께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설령집에 모여 있어도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벽에 귀가 있다고 생각해야 했거든요. 정치적인 얘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불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의 그 가족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화났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빠는 웃으며 왜 화났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대화가 얼마나 자유로워 보였는지 몰라요. 엄마가 오늘 반찬이 별로네라고 말하자 아빠가 그래도 맛있어라고 답했어요. 북한에서는 음식에 대한 불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는데 이 가족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죠. 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서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 최고야라고 말했죠. 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와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늘 당 간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했고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아버지여야 했거든요. 무릎에 앉아서 응석을 부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가족의 저녁 식사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가정을 말이에요. 지금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직 어색할 때도 있지만 그날 한강에서 본 그 가족처럼 되려고 노력해요. 아이에게 오늘 뭐 했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함께 웃으며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냥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눈물 나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려. 북한의 밤은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고 집집마다 촛불이나 호롱불에 의존해야 했어요. 밤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했죠. 소리를 내는 것도 빨리 걷는 것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밤 서울거리를 걸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상점들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심지어 24시간 문을 여는 곳들도 있더군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화나면 다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북한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안전의 첫 번째 조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였습니다. 밝을수록 더 안전했어요. 밤 10시쯤 편의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라면을 끓여 먹고 직장인들은 맥주를 사고 할머니는 우유를 사시더군요. 북한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면 어디 가냐고 신문 봤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한강을 걸어봤습니다. 강변에 설치된 조명들이 물 위에 반짝이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밤이 무섭지 않다는 거려. 북한에서 밤은 위험의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칠 수도 있고 밀고가 있을 수도 있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누가 저희 가족을 신고한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밤은 따뜻했어요. 경찰차가 지나가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응급실 불빛을 보면서도 무서운 게 아니라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의 야경을 보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밤을 혼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지금도 가끔 밤에 산책을 나가요. 밝은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생각해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밤이 무섭지 않다는 것. 그런 소소한 안정감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긴장하며 했던 밤잠이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잠들 수 있게 됐거든요. 처음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그 작은 방 열쇠를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길이 5cm도 안 되는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내 공간의 증표, 내 존재의 증명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집도 위치도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당에서 배정해주는 곳에 살아야 했고 허락 없이 이사할 수도 없었죠. 심지어 방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인민반장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고 이웃들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이 방이 당신 방입니다라고 말하며 열쇠를 건네주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제 방이라고요?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라고요? 첫날 밤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있을 때 느낀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벽에 못질을 해도 되고, 불을 켜고 싶을 때 켜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된다고 하더군요. 북한에서는 전기 사용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언제든 불을 켤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문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를 문에 붙이는데 그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이 방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선언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늘 누군가의 발소리,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혹시 너무 조용하면 의심받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고요함이 편안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울어도 되고, 혼자 웃어도 되고, 혼자 노래해도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혼잣말도 조심해야 했거든요. 벽이 얇아서 옆집에 들릴 수 있었고, 그게 신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냉장고에 제가 사온 음식을 넣어두는 것도 특별했어요. 내일 먹을 빵, 내가 좋아하는 우유 간식들.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제 것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걸 가족과 나눠야 했는데 여기서는 혼자만의 것을 가져도 된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친구가 방이 어때요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좁지만 제 방이에요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진짜 내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려. 지금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선택한 공간에 살 수 있다는 것.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저에게 준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그냥 참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병원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그것도 집 근처에 말이에요. 접수처에서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보시길래 감기 같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보험증 있으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라고 물어봤죠.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보험이 있어서 일부만 내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무료 의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주어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게 진료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열은 있나요? 목은 어때요?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시더군요. 북한에서는 의사도 특권층이라 일반 사람들을 대충 대했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은 달랐어요. 청진기로 숨소리를 들어보시고 목도 살펴보시고 정말 꼼꼼하게 진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기가 많네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라고 말씀하시며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사님이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요 라고 당부까지 해주시더군요. 저 같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누군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는구나. 아플 때 치료해주는 의사, 약을 설명해주는 약사,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들.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며칠 후 감기가 나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감기 한 번 걸리면 몇 주씩 알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며칠 만에 나았거든요. 좋은 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이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며 일으켜 주시더군요. 북한에서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안전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분이 뭘 찾으세요라고 물어보시며 직접 가져다 주시더군요. 마트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정부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정착 지원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주고 낯선 땅에 온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혼자 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저도 달려가서 도와드려요.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인 것 같아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마음들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나오더군요. 선생님께 손을 흔들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북한에서 아이들은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노동이 우선이었어요. 농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들에 나가 일해야 했고 방과 후에도 집단 활동에 참여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의 학교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회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달리기를 하며 웃고 응원하며 소리 지르고 부모님께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급식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밥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배불리 먹더군요.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밥을 주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굶고 다니기 일쑤였죠. 어느 날 도서관에 갔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만화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더군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전집이나 정치 서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한 아이가 공룡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북한에서는 혁명가가 되겠습니다. 인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같은 정해진 답만 말해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달랐어요. 그냥 뛰어놀고 웃고 장난치고. 북한에서는 아이들도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학원가를 지나가다 보니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예술도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달려와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선생님도 달려와서 상처를 보살펴 주시고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세상에서 자라고 싶다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마음껏 웃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좋아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싶다고. 지금 제게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한국의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못 누린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제 아이만큼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구나. 감시받고, 통제받고, 명령에 따라 살고, 모든 걸 허락받아야 하는 삶.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 벅찬 감정을 느껴요. 오늘 입을 옷을 제가 정하고, 오늘 할 일을 제가 결정하고, 만날 사람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북한에서는 생각조차 정해져 있었거든요. 김일성을 숭배하고, 체제를 찬양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해야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위험해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정부를 비판해도 되고, 다른 의견을 가져도 되고, 심지어 종교를 믿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점점 자유로워졌어요.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에요. 북한에서는 함부로 웃으면 안 됐어요.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진지해야 했고, 항상 긴장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재미있으면 웃고, 행복하면 웃고, 그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해도 된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실수가 곧 처벌로 이어졌어요.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를 하면 다음에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고 다시 기회를 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 찍히면 평생 그 딱지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30년 전에는 몰랐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서로를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이게 바로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꿈을 꾸는 삶.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삶 말이에요. 30년 전 저는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도 저는 눈물이 나요. 이 모든 걸 감사하게 해주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동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지는데 큰 도움이 돼요. 다음에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